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팩 포리 캡스톤 디자인 2 과목을 수강하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4학년 이승준입니다. 금일은 개인별 오픈소스 연구 논문 분석 및 발표 영상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선정한 논문은 과거 타겟 논문, 유관 논문으로 선정을 하였던 Multimodality Helps Few-Shot 3D Point Cloud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에 대한 요약의 설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코드 리뷰 및 설명,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 구축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제 배경과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related work 부분에서 이 관련 연구의 맥락,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되어 왔던 방법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돌로지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실험 설정을 했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이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해당 논문의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러한 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은 로봇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AR,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로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 완전 감독, Fully Supervised 방식은 라벨링 비용과 그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규모 실내 그리고 실외에 있는 이 모든 장면에 대해서, 즉 이 포인트 단위로 이제 주석을 달려고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더 그럴 것이고, 꼭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병목이 생깁니다. 즉 이제 라벨링 비용이 너무 크고 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Few-Shot 3D Point Cloud Segmentation, 즉 FSPCS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FSPCS는 소수의 라벨 샘플만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분할하려는 문제의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방법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 샘플만으로 이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이 라벨링 비용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간 또한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퓨샷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FSPCS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점군 하나, 즉 단일 모달리티에만 의존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의 점군에만 이제 의존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해당 모델의 단점은 이 멀티 모달리티, 즉 다중 모달리티 활용의 잠재적 이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인간의 학습은 본질적으로 멀티 모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눈을 통해서 보는 이 시각적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을 하고 듣는 이런 언어적 정보들, 이 두 개의 결합이 저희가 어떠한 사물을 보거나 혹은 물체를 식별할 때 이 의미 구분을 강하게 도와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논문은 인간의 이러한 멀티모달 학습에 대해서 주목하고 해당 학습 방법에서 이제 착안을 하였습니다. 즉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의 멀티모달 학습,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이 모달리티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융합해서 의미 구분을 강하게 한다는 인간의 학습법에 착안을 해서 이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텍스트, 여기서는 즉 클래스명과 2D 이미지를 어떠한 비용도 추가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학습에 녹여 넣으면 일반화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즉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해당 논문의 착안점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2D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3D 스캔 과정에서 동반 수집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3D 스캔을 하려면 본질적으로 이제 2D 이미지를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이어서 여기서 이제 코스트 프리 모달리티, 공짜 모달리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클래스명 텍스트는 주석 작업에 필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클래스명 텍스트 그리고 2D 이미지를 얻는 것이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지는 무료 모달리티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성능이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퓨샷 에피소드 추론 단계에서 이 2D 이미지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2D 이미지는 이 사전 학습, 즉 프리트레이닝에만 쓰고 이후 메타 러닝과 이 추론 단계에서는 이미지가 필요 없게 설계를 합니다. 즉 2D의 장점은 표현에 스며들되 이 런타임의 의존성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해당 문제를 해결을 하려 하였고, 이 덕분에 이 2D가 아예 없는 S3DIS에서도 스캔넷으로 사전 정렬된 가중치를 가져와서 성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이 인트로덕션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related work, 즉 그 전에 진행됐던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SPCS에 대한 기존 연구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Fully Supervised Free Point Cloud Segmentation의 라벨링 비용이 매우 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샘플이 아니라 이 소수의 샘플만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퓨샷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해당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기존의 연구 동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SPCS의 초기작인 ATT-MPTI는 이 서포트에서 큐어리로의 라벨 프로파게이션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발전 방향인 PAP, QGE, 그리고 2CBR은 프로토타입과 큐어리 피처 간의 이 세맨틱 갭을 줄이는 데 주목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PAP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프로토타입을 큐어리 피처과 더 잘 정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QGE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프로토타입을 단계적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CBR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와 큐어리 분포를 정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후 FSPCS에 대한 연구는 이 표현력 그 자체를 끌어올리고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주었는데요. 여기 2022년에 마오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인 이 BFG에 따르면 양방향 피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집중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2023년에 이 왕에 대해서 연구된 CSS MRLA 같은 경우에는 이 Constraintive Self-Supervision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2023년에 이제 장에 의해서 연구된 SGAT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케일 피처 관계에 대한 탐색을, 그리고 이제 24년에 이 주에 의해서 연구된 SegNN 같은 경우에는 핸드크래프트 필터로 이 도메인 갭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을 해와서 최근에는 이제 2024년에 이제 코섹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FSPCS의 문제점, 즉 기존 평가 세팅의 이 정경 누출, 그리고 이 희소 포인트 분포 문제를 짚고 이 새로운 합리적인 벤치마크를 제공하여서 의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 축 위에 이 멀티모달이라는 하나의 축을 더 더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도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 릴레이트 워크에서 이 전 슬라이드까지는 FSPCS의 기존 연구 동기 그리고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기와 최근의 연구, 그리고 이제 후속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D 세그멘테이션에서 이 단일 모달리티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모델 성능은 지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모달리티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성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멀티 모달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은 2D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접근법이 제시되었는데요. 크게 퓨전 기반과 디스틸레이션 기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퓨전 기반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에 이제 수에 의해서 이제 행해진 연구는 이제 2D 피처와 3D 피처를 이제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22년에 얀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서는 디스틸레이션 기반, 즉 멀티모달 피처에서 지식을 추출한 다음에 이를 3D 모델에 전수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의 흐름 중 하나로 이제 언어 모달리티에 기반한 접근법 또한 나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로젠버스키에 의해서 연구된 클립 기반 비전 랭귀지 모델, 그리고 해당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오픈 보캐블러리 3D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해지도록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최근에는 클립이나 LSEG 그리고 오픈세그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오픈 보캐블러리로 확장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처리 비용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fully supervised, 즉 완전 감독 그리고 오픈 복화의 맥락이었고, 이제 퓨샷 3D에 텍스트 혹은 이미지를 녹여 넣는 시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즉 해당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FSPCS 그리고 멀티모달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개선 방안은 지속해서 제시가 되어 왔지만 정작 멀티모달 세그멘테이션 연구의 흐름과 FSPCS 연구의 흐름을 연결하는 그러한 시도 혹은 논문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한 멀티모달 FSPCS를 연구를 시작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MMFS, 즉 멀티모달 FSS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Related Work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FSPCS의 이 데이터의 부족함을 이제 이 3D 스캐닝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제 무료, 즉 프리 모달리티로 메우는 이 첫 통합적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멀티모달 FSPCS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모델을 설계한 다음에 광범위한 실험과 어블레이션으로 본인들 논문에 가치를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Related Work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해당 논문의 방법론, 즉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소돌로지 부분의 첫 번째 파트인 Problem Setup, 즉 문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N-way, K-shot, 그리고 멀티모달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FSPCS는 에피소드 기반 학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피소드 기반 N-way, K-shot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 서포트 셋은 타깃 N개 클래스의 전군과 라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클래스별 K개의 라벨링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쿼리 셋은 분할해야 할 점군이고 학습된 지식을 사용을 해서 분할을 해야 할 새로운 포인트 클라우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 쿼리의 포인트를 이 n개의 타깃과 그리고 즉 n개의 클래스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분류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모달
확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일 모달이 아니라 이제 멀티 모달 FSPCS에 대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 멀티 모달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논문은 기존과 달리 두 가지의 모달리티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텍스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레이블의 이름, 뭐 체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러한 클래스명이라는 하나의 모달리티를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2D 이미지, 2D RGB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이미지는 이 사전 학습에서만 사용하고 추론 시에는 이제 임의적으로 배제를 할 수 있어서 추론 시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설계로 이 데이터 비용 증가 없이 이 텍스트 이미지 정보를 가져오면서도 실전에서 이제 추론하는 이 파이프라인의 복잡도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학습 중에도 추가 어노테이션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논문에서 이 발췌한 이미지인데요. 유니모달, 즉 하나의 모달리티를 가진 FSPCS와 이 멀티모달 FSPCS를 비교하는 그림이니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메소돌리지 중에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전체적인 이 방법론에 대해서 오버뷰를 하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존의 문제는 이 세 개의 모달리티, 즉 3D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이 2D의 이미지 이 세 개의 모달리티를 모두 포함한 FSPCS 데이터셋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세 개의 모달리티를 가지는 데이터셋으로는 직접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 사전 학습된 비전 랭귀지 모델 LSEG 그리고 오픈세그와 같은 것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LSEG의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클래스명의 텍스트 임베딩을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LSEG의 비주얼 엔코더를 통해서 2D 이미지의 특징을 생성한 뒤에 이제 3D 특징 학습을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모달 피처도 사용을 했는데요. 해당 특징은 3D 특징이 이제 2D 특징과 정렬되도록 학습된 특성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텍스트 임베딩과도 정렬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여기 보시는 백본 더하기 if head, 그 다음에 uf head, 그리고 mcf, msf, 그리고 이제 테스트 타임 어댑티브 크로스 모달 컬래버레이션 TACC와 같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하자면 해당 모델은 이 공유 백본 위에 이 두 개의 헤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모달 피처의 줄임말인 이제 IF 헤드를 두고 있는데요. 이 IF 헤드는 이 3D 포인트의 특징을 이 2D의 특징 LSEG와 정렬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텍스트 임베딩과도 정렬되는 성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니모달 피처의 줄임말인 UF 헤드는 이제 순수 이제 3D 전용 표현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전 학습 단계에서의 핵심은 이제 LSEG 그리고 오픈세그의 2D 비주얼 인코더를 얻은 2D 픽셀 레벨 특징을 교사로 삼고, 그리고 3D 포인트의 이 IF가 이 해당 2D 특징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코사인 유사도 손실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IF가 2D의 풍부한 텍스처, 그리고 경계, 그리고 형태에 대한 힌트를 내재화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LSEG의 텍스트 임베딩 공간과도 맞물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점은 사전 학습이 끝나면 백번과 IF는 고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메타 러닝에서 UF와 상위 모듈들을 에피소드 학습으로 미세 조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식 관점에 대해서도 논문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을 PPT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은 이제 논문을 참조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로스 모달 인포메이션 퓨전 중에서 멀티모달 콜레이션 퓨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MCF의 전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샷의 핵심은 쿼리 포인트가 이 서포트 프로토타입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견고하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 지원 포인트에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나눠서 이제 가장 먼 포인트 샘플링, 그 다음에 포인트 투 샘플 클러스팅으로 이제 np개 프로토타입을 뽑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클래스랑 배경을 이어 붙여서 뭐 PI 프로토, PU 프로토 등을 완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콜레이션을 형성을 하는데 쿼리 포인트 특징과 프로토타입 간의 정규와 코사인 상관을 계산을 해서 이제 뭐 CI와 CU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 소수 샘플에서 한 번에 이 완벽한 프로토타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두 표현 공간 IF와 UF에서 독립적으로 상관을 계산해서 상보성을 남겨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CF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MCF는 방금 계산한 인터모달러부터의 CI 그리고 유니모달러부터의 CU를 각각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이제 채널을 정리를 하고 합산을 해서 초기의 멀티모달 상관인 C0를 만듭니다. 직관적으로 IF는 2D와 정렬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와도 잘 통하는 언어 친화적인 어떤 시멘틱을 갖고, 아까 3D 전용이었던 U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3D의 뭐 기하나 밀도나 지역성과 같은 롭스타한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해서 모달리티 바이어스를 완화를 하고, 이후에 이제 뒤에 나온 MSF에서 이제 텍스트로 정교화하기 위한 이 기초적인 부분을 만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CF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시작점을 잡아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F 추후에 후술할 MSF가 작동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이 포인트 클래스 관계가 너무 왜곡되지는 않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을 잡아주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달 시멘틱 퓨전 MS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SF는 MCF 결과에 텍스트 의미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Query Intermodal Feature와 텍스트 인베딩 간의 유사도 GQ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QR이 포인트마다 시각 텍스트 모달리티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적 가중치 WQ 또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후 이제 GQ와 CK를 결합을 해서 이제 어텐션과 MLP로 정교화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반복 블록 구조로 코릴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동적 가중치 WQ를 왜 학습하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클래스나 장면마다 어떤 포인트는 기하적 측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포인트는 이 텍스트의 시멘틱이 더 구분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비율이라고 하면 특정 부분이 과보정되거나 혹은 특정 부분이 보정이 좀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적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해당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Test Time Adaptive Cross Modal Calibration TA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퓨샷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베이스 클래스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즉 훈련 클래스 편향입니다. 훈련 때 자주 본 클래스의 이 모델이 과신호를 내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추론 시에 이제 PQ, 즉 모델 예측 값과 GQ, 텍스트 기반 시멘틱 가이던스를 가중 합해서 교정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아스를 좀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블 클래스 분할 성능이 향상된다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논문에서 발췌한 TACC 블록에 대한 모식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실험에서의 메소돌로지, 즉 방법론의 뼈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2D 정렬 IF로 이 텍스트 친화적인 어떤 시멘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UF를 가지고 3D 로버스트 이 기하를 보완을 한 뒤에 이 MCF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종합을 하였습니다. 즉 시작점을 잡아주는 셈이고, 그 다음에 MSF를 통해서
텍스트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동적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정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HC를 가지고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이 베이스 바이어스까지 해결을 노력함으로써 이번 논문에 제시된 방법론을 구성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논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험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S3DIS 그리고 스캔넷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3DIS에는 2D 이미지가 없고 스캔넷에는 2D RGB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 모델 세부사 그리고 훈련 세팅 평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본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가 이 State of the Art Method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MMFSS 그러니까 멀티모달 뷰사 세그멘테이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세팅에서 직전의 이 소타인 이 코세그를 확실히 이제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기준으로 보시면은 스캔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세그 대비 3.41% 1A에서 그리고 2A에서는 9.92% 이상 향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S3DI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세그 대비 4.5%, 8.58%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2A에서의 향상폭이 더 큰데 해당 사유는 이 지원 정보가 더 분산이 되고 클래스의 405 작용이 생길수록 텍스트와 2D의 이 시멘틱 퓨전의 이점이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 실험 결과의 테이블이고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는 이 그림이 Q Report Prediction에 대한 이 코세그와 멀티모달 FSS의 시각화 결과를 비교한 것이니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또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블레이션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크게 6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MSF, MCF 각각 단독으로 이득인지 혹은 둘이 함께 쓰면 더 큰 이득이 되는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IF와 UF 상호작용, MSF의 블록수, 모델리티의 기여, TACC의 개수 그리고 복잡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아까 메소돌로지에서 설계한 이 모든 부분 MCF나 MSF나 TACC라고 하는 것이 단독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서로 맞물려서 이제 이 향상되는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해당 데이터가 나타내는 결론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아까 논문에서 보고되었던 그 정도의 성능 향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해당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당 이 논문의 이 결론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논문에서는 새로운 멀티모달 FSPCS 설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D 모델링 중에서 자동으로 혹은 무료로 얻어지는 클래스명 텍스트와 2D 이미지를 추가해서 코스트 프리 멀티모달 FSPCS 세팅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최초로 이제 이 MCF와 MSF 모듈을 결합한 멀티모달 FSPCS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FSPCS의 이 훈련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TACC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제 해당 논문의 의의는 코스트 프리 멀티모달 FSPCS라는 문제 설정에 약간 참신함 그리고 이제 2D 정렬 IF 더하기 UF와 MCF, MSF, TACC가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설계 그리고 해당 세팅을 바탕으로 모든 이 세팅에서의 소타 비교 실증적 우위라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의 의의로는 이제 멀티모달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처럼 흔히 무시되던 이
무료 모달리티, 프리 모달리티의 가치를 입증하였다는 점과 그리고 이러한 멀티모달 정보 활용이 FSPCS의 일반화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이제 사용된 코드와 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제가 직접 그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 논문의 코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연구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샷 세그멘테이션은 소수의 주석만으로 새로운 클래스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분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과는 다른 빠른 데이터 처리가 장점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더해 여러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FSPCS 방법 활용을 제안하였습니다. 3D 기하 정보만을 사용하던 기존의 경우와 달리 사용되지 않던 모달리티인 텍스트 라벨과 2D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Stratified 트랜스포머 백본을 사용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고 MSF와 ifAdd로 모달리티를 융합해서 S3DIS 스캔넷 데이터셋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일반화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 논문의 간단한 요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당 논문에 나온 방법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재현성 실험 또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CPU가 아닌 GPU를 사용을 하였고 컴파일러나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데이터, 메타러닝 설정과 같은 것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논문의 실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논문의 실험 환경은 GPU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데이터셋 또한 실제 공간 사진 데이터에 해당하는 S3DIS 스캔넷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해당 데이터의 크기는 최소 수기가에서 수십 기가에 이릅니다. 또한 이 실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 GPU 기반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기반 3D 인코더를 사용을 하였는데 CPU 환경에서는 메모리, 연산량 그리고 이제 CUDA 커널 의존성 등의 문제로 동일한 즉 GPU 기반의 논문의 실험 환경과 완전한 동일한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코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 CPU 환경에서도 이 논문과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동일한 과정을 따르면서 CPU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멀티모달 러닝 그러니까 버려지던 모달리티 텍스트와 2D 이미지를 사용한 그 논문의 핵심 개념인 멀티모달 러닝과 퓨샷 환경에서의 3 세그멘테이션을 GPU 없이 저의 개인 노트북인 CPU 환경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말씀드렸던 GPU 환경의 논문 코드를 저의 노트북인 CPU 환경에서 재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것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논문과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논문의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를 하였는데 왼쪽에 GPU의 논문 구조를 보시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실내 3D 장면 데이터셋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클립 텍스트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3D 인코더 퓨전 세그멘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논문에서 사용한 것은 왼쪽 표와 같은데 제가 CPU 환경에서 논문과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 데이터셋의 축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스캔넷을 실제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한 20기가 정도 됐었는데 제 노트북 용량이 많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다운로드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실제로 진행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S3DIS까지 다 다운받아서 모두 하기에는 정말 몇십 기가의 분량이라 저러한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신테틱 포인트 클라우드 3000 포인트를 직접 생성해서 해당 포인트들을 이제 데이터셋으로 삼았습니다.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논문 것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고 3D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단순화를 진행하였고
그다음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모델 어텐션이 아닌 코사인 시뮬러리티 기반 멀티 모델 정렬. 그다음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과는 조금 다른 argmax 기반 클래스 예측을. 그다음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이터치 3D 대신에 오픈 3D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대체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셋 문제와 이 GPU가 아닌 CPU 환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와 완전히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재현할 수는 없어서 CPU 환경에서 맞되 그런데 이제 논문의 핵심 파이프라인과 오픈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표와 같은 환경을 조성을 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신태틱 데이터 생성 과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GPU용 실제 데이터셋을 용량 문제로 인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 보시는 해당 범위 내에 랜덤 3D 좌표 3000개를 생성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이제 논문에서 데이터셋 로더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합성한 신테틱 포인트 클라우드는 CPU 환경에서 빠르게 실행이 가능했고 구조 재현 또한 적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행한 것은 데이터 로딩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오픈 3D로 이제 PLI 파일을 읽고 이제 numPy 배열로 변화를 한 뒤에 평균 0 표준 편차 1로 정규화를 진행을 했고 이 해당 과정은 논문에 이제 복슬리레이션이랑 이제 노멀리제이션 전처리의 과정과 동일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해당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을 했던 이 코드를 발췌해 온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 텍스트 인베딩 생성 과정을 진행을 하였는데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하였고 이는 이제 CPU 환경이지만 논문에서 사용한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 이 인코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허깅 페이스 오픈 AI에 해당 모델을 불러와서 5개의 문장을 512차원 엠베딩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는 논문의 텍스트 엔코드와 동일한 구조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으며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결과 GPU 없이도 이 트랜스포머 인터ference 추론 자체는 이 GPU 없이도 CPU에서도 수행이 가능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3D 피처 프로젝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각 포인트들을 512차원 피처 스페이스로 투영을 하고 다만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포인트넷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엔코드로 피처를 추출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CPU 환경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해당 부분 대신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대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3D 포인트를 클립 텍스트 인베딩과 동일한 이 피처 공간으로 매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한 것이 이 텍스트와 3D의 멀티모달 매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 논문의 제목이 이제 멀티모달리티 헬프 퓨샷 3D 세그멘테이션이고 핵심 내용이 이제 이 3D 이미지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버려지던 모달리티라고 여겨졌던 2D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의 효율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해당 논문의 주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5번째 단계로 이 각 3D 포인트와 텍스트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텍스트 클래스로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논문에서 이제 크로스 모달 퓨전 그리고 얼라이먼트에 해당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 텍스트와의 이미지와의 매칭을 끝내고 난 후 마지막 단계로 이 후처리 및 시각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 클래스에 대응하는 색상을 부여했는데요. 이제 이 체어, 의자에는 레드, 테이블에는 블루, 뭐 플랜트에는 그린 이런 식으로 색상을 부여를 한 뒤에 이 오픈 3D를 통해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색상별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 각 포인트의 색깔이 단순하게 랜덤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 의미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실제 3D 즉 텍스트의 의미, 뭐 램프나 플랜트라는 tekst의 의미와 각 3D 포인트가 위치하는 그 공간과의 이 얼라이먼트 정렬 결과에 따라서 랜덤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분포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과정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하였고 해당 코드를 이제
이 아나콘다에서 이제 돌려본 결과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색상을 가지는 이 포인트들의 분포가 나왔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색상 패턴이 랜덤 분포가 아니라 이 텍스트 의미 벡터 간 거리에 따라 정렬한 것이고, 즉 이를 통해서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텍스트와 3D의 시멘틱 얼라이먼트를 GPU 환경이 아닌 CPU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재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드 체어, 그다음에 블루의 테이블, 그린의 플랜트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마다 이제 각 사물이 할당이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색상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지만 랜덤 분포가 아닌 텍스트 의미 간 벡터 간 거리에 따라 정렬이 되어 있고, 레드 체어 벡터와 가까운 피처를 가진 점들이 레드 클러스터로 분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GPU 기반 논문 구조의 즉 저희가 방금 소개드렸던 논문 핵심 개념인 텍스트 3D 시멘틱 얼라이먼트를 CPU에서 경량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재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리뷰 섹션을 통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코드의 핵심 파이프라인, 그리고 실험 환경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해당 환경이 GPU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CPU 환경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조건, 그런데 이제 논문의 핵심 파이프라인과 요소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의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진행을 했던 이 재현은 논문 내의 오픈소스 코드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제 구조적 재현 버전입니다. 실제 논문이 공개했던 GitHub 저장소의 핵심 파이프라인 구조를 참조를 해서 이 GPU 환경에서 엔비디아 GPU 환경 내에서 동작하던 모델을 CPU에서도 실행 가능하도록 단순화하고 대체하여서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논문에 있던 오픈소스의 구조를 그대로 따랐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 대체가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CUDA 전용 모듈, 예를 들어서 토치 포인트라던가 토치 지오메트릭 이런 것들은 CPU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넘파이로 치환을 하던지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논문 수준의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CPU 환경에서는 불가능하고 GPU 환경에서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PU 환경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이 추론의 파이프라인 정도만 수행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 이 논문의 의의라고 한다면 GPU 없는 환경에서 이제 이 멀티모달 퓨샷 컴플리케이션 논문 구조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구조적으로 재현하였고, 이 클립 텍스트 임베딩, 3D 리니어 프로젝션, 코사인 시뮬러리티 매칭을 통해서 CPU 환경에서도 이 멀티모달 텍스트 3D 얼라이먼트의 구현, 그리고 색상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포인트 클라우드 출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FFC 논문의 오픈소스 구조를 기반으로 이 GPU 환경 코드를 CPU 환경에서 재현한 형태로 변환하고, 실제 논문과 동일한 클립 모델을 사용해서 텍스트와 3D의 이 의미의 얼라이먼트를 구현한 코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코드 분석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